당원 당규가 4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으로 분류되어 청년위원장 후보에 나서신 김병관 의원님 모셨습니다. 당원 당규를 떠나서 43세를 청년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이제 생물학적 나이로 45세 이런 얘기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꿨던, 저는 이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IMF라고 생각하거든요. IMF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청년과 아닌, 이후 세대를 좀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학번으로는 91학번이거든요. 91학번인데, 제가 졸업할 때 제 친구들이, IMF 때, 취직하고 1년 만에 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합격 취소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재수, 삼수 했던. 명태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제 이전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서 취업 걱정, 취직 걱정한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때, 이후 세대부터 지금 취업 말하는 헬조선의 조건이 그때 잉태됐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청년들이 겪는 건 나도 쭉 겪어왔다.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이 IMF 이전과 이후를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벌써 십몇 년 전의 얘기잖아요. 지금 30대가 직접 겪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청년 문제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바라보지 본인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어차피 나이나 어떤 처해진 환경이 결국은 생각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딱 닥쳐 있는 문제가 아니면 결국은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객관적이라는 게 나의 경험에 비춰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물론 10년, 20년 전에 기억이 새록새록 잘 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20대이신 분들이 30대, 40대 어떤 취업이나 결혼과 육아, 집, 이런 문제 잘 알 수 없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동학, 장경태 후보 34,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육아, 그런 문제가 꼭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만의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에서 보면 모든 청년들이 또 겪어야 되는 문제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라고 해서 그 나이 연령대 전체가 겪는 문제는 모른다. 결국은 자기 주변에 있는 나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고요. 그 나이를 벗어나면 결국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어쨌건 장으로 나온 사람들, 청년위원장, 최고위원으로 나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거고요. 그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얼마만큼 잘 실행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들을 걸 뻔히 알면서 굳이 청년위원장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4.13 총선 이후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내년 대선에 제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입당할 때부터 우리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위원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위원장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사실 내년 대선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해야 될 텐데, 한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의 청년의 얼굴이 돼서 최고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내년 대선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청년들이여 나를 봐라.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 이런 대표 얼굴이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두 후보는 오래전부터 정당 생활을 했었고 2012년 대선 때도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 후보는 지난 총선에 영입 인사가 돼서 정당의 운영 원리,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이게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극복하죠? 제가 선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위원장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기업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당의 청년위원회는 청년위원장 말고는 조직이 없거든요. 보통 이제 기구, 조직이면, 사실 장 한 명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시스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청년위원회는, 청년위원회 산하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각 시도당의 청년위원회, 지역구의 청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84명의 운영위원들, 물론 부위원장,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 84명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84명의 운영위원회가 뭔가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84명이면 모여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우리 청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럴 수 있는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더 작은, 제가 청년위원회 산하에 청년 최고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시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의도 하고, 우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또 그 집단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정해진 거를,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우리 당으로 보면 당무위원회일 텐데요. 거기서 정해진 거를 당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의사결정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우리 청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그런, 실제로 일하는 조직들이 전혀 안 갖춰져 있거든요. 청년위원장이, 청년정책연구소 소장도 하고, 청년정책협의회의, 멤버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위원장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청년위원회는 없는 조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위원장 하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청년위원회는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조직 구조에서는 그럴 수 없는 조직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위원회가 청년위원장 한 명이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종인 대표와 함께 비대위를 겪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치를 밖에서 보는 분들, 저도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밖에서 보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정치 조직이 만만한 조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뒤통수와 겉모술수와 앞뒤가 다른 말과 물밑에서의 하여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일이거든요. 그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셨으면서 뭔가 이렇게 진을 뺀 것도 있죠.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예. 비대위 할 때.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건, 아니,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정치 조직이. 가장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비대위에서 있어 봤잖아요? 그러면 다시 최고위원회 들어가고 또 청년위원장을 하고 하는 것이 불러올 스트레스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당이 어쨌건 청년의 문제를 떠나서는 우리 당이 집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에게 많이 권하신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가라고 권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 정말 청년을 위해서,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분들이 사실 잘 없으세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청년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표 얻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청년은 투표율이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사실 청년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을 떠나서는 우리가 집권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이게 집권을 떠나서도, 우리가 현재의
있는 어떤 청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살아나가기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뭐 저희 애들한테 물려주기에는 너무 암울한 사회가 될 것 같아서요. 어쨌건 청년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물론 이제 청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위원회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 구조에서 보면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 밖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하고, 최고위원회 안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들을 뭐 당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이랑 하는 거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 되게 많이 부담이 되고, 언론인들 정말 많이 상대해야 되고, 아무튼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인 대표를 좋아하세요, 아직도? 저는 그분,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저는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많이 있다. 나쁜 부분은 뭔가요? 너무 이제 우리 정치인들을 좀 약간 낮게 보시는 알로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밖에다 얘기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청년위원장 후보들, 오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세 분을 모셨는데, 세 분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청년 정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청년들에게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더 민주를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두 후보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이 청년 옆에 있다, 청년 근처에 있다, 그런 생각을 사실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뭘로 그걸 심어주죠? 뭘로? 결국은 우리 당에서 보면 당대표와 뭐 다음 내년에 있을 대선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최고위원회가 될 거고, 더 넓게 보면 우리 당 전체가 될 텐데요. 우리 지도부와 우리 당, 중앙당, 이 청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옆에 있고, 그리고 청년의 어려움. 근데 저는 사실 청년과 그러니까 비청년을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저는 이제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뭐 결혼과 육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텐데요. 일자리에서는 또 좋은 일자리냐 아니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청년이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너무 청년과 아니냐를 좀 구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물론 이제 청년들의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받아서 그거를 우리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에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청년위원장이 돼서 당대표를 끌고 갈 거다? 네. 말하자면 그런 거네요? 그럼요. 그런 현장에 자꾸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일 수도 있고, 원내대표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 비서실장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당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당 안에서 우리 당 밖에 있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지금 을지로위원회 활동하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 비정규직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을지로위원회랑, 연결이 돼서, 우리 을지로위원회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비어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비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청년과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비어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청년위원장들보다는 내가 당의 주요 요직 혹은 인사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더 힘이 세다. 근데 사실 두 후보가 워낙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라 선수로 보면 한 3선쯤 되는 거거든요. 11년, 13년 하셨으니까 한 3선쯤 하신 거랑 비슷해서요.
뭐 그런 능력도 아마 있긴 할 겁니다. 되면. 다른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나는 나이 많은 거 말고 어필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면? 예. 저는 그런 게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쨌거나 사회 경험 오래 하면서, 예, 뭐 조직 생활도 오래 했고, 제가 조직에 들어가서도 일을 해봤고, 제가 조직을 끌고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래도 조직의 생리에 대해서, 물론 정치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비대위의 인물들 중에 제일 싫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뭐 다른 질문 하나.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거기서 사실은 할 얘기 많죠? 알려지지 않은. 제가 우리 아내한테는 맨날 하거든요. 그 스트레스 다 푸는구나, 거기다가. 다음엔 저희 아내를 부르시면 또 얘기해 줄지 모릅니다. 많아요, 스토리가? 그 세월이 얼만데요. 아유, 궁금해. 그런 거 알면 작은 잔재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내년에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이것도 알고 그것도 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어요? 제가 청년위원장이 되면 우리 총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잔재미 말고 내년에서 대선에서 이겨서 정말 큰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원 당규가 4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으로 분류되어 청년위원장 후보에 나서신 김병관 의원님 당원 당규를 떠나서 43세를 청년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이제 생물학적 나이로 45세 이런 얘기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꿨던 저는 이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IMF라고 생각하거든요. IMF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20대이신 분들이 30대, 40대 어떤 뭐 취업이나 결혼과 육아, 뭐 집 이런 문제 잘 알 수 없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동학 장경태 후보 34,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육아 그런 문제가 꼭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만의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에서 보면 전체 문제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바라보지 본인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어차피 나이나 어떤 처해진 환경이 결국은 생각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딱 닥쳐 있는 문제가 아니면 결국은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객관적이라는 게 나의 경험에 비춰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물론 뭐 10년, 20년 전에 기억이 새록새록 잘 나지는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청년과 아닌, 이후 세대를 좀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학번으로는 91학번이거든요. 91학번인데, 제가 졸업할 때 제 친구들이 IMF 때 뭐 취직하고 1년 만에 잘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합격하고 합격 취소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취업재수 삼수했던 명태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제 이전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서 취업 걱정, 취직 걱정한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때 이후 세대부터 지금 말하는 헬 조선의 조건이 그때 잉태됐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청년들이 겪는 건 나도 쭉 겪어왔다.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이 IMF 이전과 이후를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벌써 십몇 년 전의 얘기잖아요. 지금 30대가 직접 겪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청년